지금 한미 관계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쿠팡을 둘러싼 미국 기업 차별 논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쿠팡이에요. 딱 한마디로 보면 한국 이슈 관련해서 쿠팡이 으뜸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다. 구글하고 메타 이런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하고 또 차별 문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죠. 스타벅스를 둘러싼 그런 과도한 정치적 압박 역시 지금 미국 심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미국 시민 그리고 전직 국무부 대사 모스탄에 대한 출국 정지, 형사 기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그 대미 통상 협상을 책임져 온 여한구가 갑자기 경질이 됐죠.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서두르라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경고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미 통상 협상 사령탑이 갑자기 직권 면직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여러 사건을 한데 모아보면 더 큰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이미 외교하고 통상, 기업보호, 그리고 자국민 보호를 동시에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압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날아갔어요. 여한구가. 그 압박 충격파가 지금 이재명 정부 내부 인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한구가 8월 14일, 예, 이제 이틀 지났는데 8월 14일 0시를 기해서 직권 면직됐죠. 근데 후임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지금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박정성인가요? 예.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비상업무 체계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점이 너무나 묘하죠.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질 경우 현재 합의된 관세율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한미 간에는 대미 투자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규제, 미국 기업 차별 지금 이 모든 이슈들이 이런 민감한 현안들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상 실무를 총괄하던 통상 사령탑이 후임자도 없이 갑자기 물러난 겁니다. 여한구는 최근까지 미국 직접 방문했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 의회 그리고 주요 기업 관계자들까지 다 만나고 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한테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누가 믿겠습니까? 미국의 베테랑 의원들이 헛소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의회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잔뜩 열만 더 받게 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여한구 보면 이제 짜증내겠죠. 미국 의원들은. 저기 반미 하는 대통령 쫄다고 하나 왔는데 짜증난다. 얼굴만 봐도. 나라도 그러겠다. 구글하고 애플, 아마존 웹서비스, 퀄컴 뭐 이렇게 미국 기업한테도 이재명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그래요. 여한구가. 근데 이들 기업들도 당연히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겠죠. 이게 무슨 차별이 아니야. 내가 봐도 차별인데. 예? 사실 이건 여한구가 아니라 이재명 본인을 경질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정황 밀어볼 때. 워낙 반미 예? 하는 행동이 다 그렇고 안티미국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는 행동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봐도 이 안티미국, 친중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시진핑을 신처럼 떠받들고. 어쨌든 통상 압박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점에 여한구가 교체가 된 겁니다. 미국이 가장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이제 쿠팡이죠. 이재명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라고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는데 이거 약 올리는 거예요. 그냥 미국 기업을. 약 올리는 겁니다.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더 대가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그런 뻔뻔 카드로 밀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 대가는 더더욱 혹독할 겁니다. 당연히 미국 측 인식은
전혀 다르죠. 쿠팡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조사도 요청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에도 착수했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관세나 제재 같은 그런 통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지금 움직인 지 오래고요. 그래서 하원 법사위원회 짐 조던이 이끄는, 제가 미국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짐 조던. 저는 그분이 하원의장이 되길 바랬죠.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대학 시절에 레슬링 무패 행진이었죠. 한 번도 안 졌대요. 100점, 뭐 100몇 승 무패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는지 공식 조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쿠팡에 이재명 정부하고 주고받은 문서하고 통신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송환장까지 발부했습니다. 7월에는 보고서 냈죠.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공격. 제목이 딱 그거예요. 미국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뭐 차별 안 했다느니 공정하게 했다느니 뭐 주변기가 공정했다고 그런 헛소리를 했다느니 온갖 차별 다 했잖아. 너네들 왜 그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괘씸죄까지 적용시키려고 그 안간힘을 쓰느냐고. 그 질문은 미국 애들 돌대가리야 아니야. 너네들이 얘기하는 여왕국가 얘기하는 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엄중 경고를 했고 여왕국가 아마 이재명한테도 그걸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지를 잘라야 되는데 여왕국한테 괜히 경질을 한 거죠. 여왕국야 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했겠지. 이건 단순한 그런 기업 로비가 아니에요. 미국 의회 공식 조사입니다. 이거 자꾸 로비라고 그러는데 미쳤어. 야, 너네들은 로비 안 하냐? 삼성을 솔직히 까놓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로비 안 해요? LG, 삼성 다 로비하는데 엄청 로비해요. 한국이 아십니까? 전 세계 로비 중에 넘버 4위인가 그랬어요. 4위. 아세요? 4위란 아마 중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한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쿠팡은 하면 안 돼. 삼성하고 LG 뭐 이런 기업들 한국 기업들 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요. 얘네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걸 했다는 듯이 쿠팡이. 솔직히 까놓고 한국 로비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대한축구협회 그 로비하는 거 봐봐. 성접대하고. 예? 솔직히 한국 월드컵 4강 간 것도 그 성접대로 간 거 아닌지 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든 걸 볼 때. 예? 대한축구협회가 그 성접대 가지고 매수한 심판들 경기에서는 무패 행진이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 그때만 했을까? 어쨌든 미국 의회가 공식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쿠팡 로비고 자시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예? 미국 정부가 무역법을 통해서 실제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통상 문제인 거예요. 제이리 벤스 부통령도 김민석이한테 쿠팡 문제 거론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소년보 목사님도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만났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재명이. 크리스찬들 저렇게 탄압해? 박해해? 그리고 선교사들한테도 이제 세금 못 때린다고 그랬나요? 그죠?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워싱턴에서는 이미 쿠팡 문제가 미국 기업 차별인 동시에 중공기업 알리테무 띠육이라는 걸 제가 마이크까지 띠육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흥분하네요. 너무 얄미워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아니 미국이면은 정말로 이게 화해바가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용어라서 그렇지만 화해바 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받을 때. 한미 간 통상 현안이 아니라 이 문제는 미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이미 굳혀진 상태고 이거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까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쿠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예? 입틀막법.
구글, 메타,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한테도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틀막법은 이제 한국의 그런 언론인들 탄압인데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그다음 디지털 정책 이런 게 구글, 메타,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해 왔어요. 미국이. 미국은 형식적으로 같은 법이라도 실제 부담이 미국 기업에 집중되면 차별적인 비관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아 너네들 꼼수야 우리 안 속아. 너네들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라고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외국 정부가 세금과 규제, 과징금을 이용해서 미국 기술 기업을 압박하는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우 민감하게. 구글, 페이스북 막 그 탄압해가지고 유럽의 일부 그 인간들을 입국 금지시켰잖아요, 미국에. 이재명 입국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트럼프라면 입국 금지시켜요, 솔직히. 간판 공약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외국 정부가 이렇게 세금, 규제, 과징금 이용해가지고 미국 기술기업 괴롭히면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고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들, 한국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비관세 장벽이 가장 높은 게 한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었고 80년대부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막 그건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쪽이 그쪽에는 돌대가리여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 이용을 한 거죠. 뭐 국산품 이용하자. 예? 사실 그것도 국제법 위반이긴 한데 그걸 잘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미국 애들이 어차피 모를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 왔는데 이제는 안 걸리는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우처럼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 높은 국가들을 혼쭐 내겠다고 10년 전부터 공약을 내걸어왔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다 맨날 관세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솔직히 관세가 매일마다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관세 좋아하니까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거고 비관세 장난질하는 국가들 다 때려 패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공격하면 미국 정부가 통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규제 문제는 무조건 워싱턴 관세 문제로 변하는 구조를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규제, 그럼 자동으로 이건 워싱턴 관세 문제. 이렇게 자동이에요, 자동 그냥. 그러니까 바로 관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화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바로입니다, 이제 바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왕구가 미국 기업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한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뻔뻔한 카드, 싸가지가 바가지 카드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까지 날아가서 10명의 상하원 의원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슈인데 스타벅스의 그런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5.18과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행사가 이제 즉각 취소가 됐는데요. 신세계 측이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고 경영진에 대한 조치 그리고 전국 매장 조기 폐점, 뭐 역사 교육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는데 물론 이 스타벅스 사건이 쿠팡하고 문제가 똑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 하나 때문에 불매운동 그리고 경영진 해임,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그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하고 왜냐하면 중공기업들은 이렇게 탄압 안 하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브랜드가 한국에서 정치적 사법적 압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워싱턴의 기존 의심을 다시 강화한 거예요. 야, 쿠팡만 탄압되는 게 아니네. 이거 스타벅스 고거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와? 맞는데 얘네 진짜 미국 기업들만 이렇게 탄압하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중공기업이 저렇게 했다면 절대 규제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미국은 개별 사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볼 때. 얘는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얘는 계속 반미인데 하나같이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늘 트루소셜에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유감 표명했잖아요. 그리고 경제 분야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 시민 보호 문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모스탄 대사 제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내셔널 리뷰까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경고만 보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은 처음에는 모스탄이 미국 시민이고 발언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그거 번복하는 거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더티해요. 예? 모스턴이 딱 한국에 가니까 잡겠다 하고. 이거 얼마나 더티합니까? 지금 하는 짓이 더럽잖아요, 아주. 예?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그렇지만 예? 나는 그리고 그런 것 같아. 정말로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저 안동댐 이슈는 안 다뤘어요. 작년에 한창 그게 이슈됐을 때 왜냐하면 저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좀 이게 아마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가짜 음모론들 무진장 싫어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군부가 뭐 장악했다는 큐아논 쪽에 그런 음모론을 제가 되게 싫어하고 제 지인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제가 솔직히 혼쭐을 냈어요. 제 지인분들도 자꾸 그런 얘기할 때는 혼쭐을 내고 예? 제 지인분들도 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그런 거 아실 겁니다. 한국에도 막 음모 보수 진영에 왜냐하면은 그게 산업이에요.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코인팔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팔이 엄청나게 해요. 걔네들이. 예, 큐아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군부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다 장악하고 무조건 애국 우파가 백전백승한다는 그 내러티브 아닙니까?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쪽을 CNN보다만큼이나 더 싫어해요. 솔직히. 예. CNN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쓰레기지만 너무 이용하는 게 보이니까. 그 애국심을 장난질하니까. 전 더 싫어요, 솔직히. CNN이나 MSNBC 뭐 이런 애들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동댐 이슈는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저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거 그냥 그 진실이 그래서 저는 터치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출국 정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탄대사하고도 15시간 릴레이 토크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 이슈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재명이 어린 시절에 소년범이었다고. 그리고 여자한테 못될 짓 했다고. 단체로. 그리고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 소스랑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 소스는 이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했고요. 근데 미국 쪽이라는 거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걸 볼 때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뭐 스타벅스, 쿠팡, 뭐 모스탄 대사, 뭐 이재명 소년범 논란, 저기 엑스폭행, 뭐 살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온갖 그냥 안티 미국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별의별.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워싱턴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야, 이재명 정부는 미국 기업하고 미국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 게 맞아? 야, 미국 기업하고 미국인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야, 중국인도 이렇게 출국 정지 시킨 적 있어? 이놈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야? 지금? 야, 미국 사람만 괴롭히는 것 같다. 얘네들 보면. 그리고 지금 모스탄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소년범 출신인 거 아니야?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여자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니야? 저도 왜냐면 저 이거 안 다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또 출국 정지하고 이거 이슈하니까. 예? 이거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그 미국이 표현해 자는데 미국 땅에서 한 얘기를 한국에서 시비 건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거 사실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했던 영상들 중에 저 안동댐 안 다뤘어요. 일부 저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저는 막 그 논란이 될 때 그런 이슈들을 막 뻥뻥 터트리고 그
그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아요. 제 방송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성관이 99도 이거는 팩트에 맞지 않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저는 이걸로 우파 진영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동댐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야 이건 다 모르겠다 솔직히. 그래서 안 다뤘는데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미국에서야 한 얘기를 저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탄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투자사하고 미국 무역 대표부 그리고 의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구글하고 메타 문제는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얘네들이 차별을 받는 말. 구글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하고 메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건 없죠. 하지만 그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다치는 거. 그리고 구글하고 메타가 알아서 기고 있고 이번에 2024년에 재선됐을 때.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스타벅스 논란은 미국 브랜드가 한국의 정치적 압박에 휘말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모스탄 사건에는 미국 시민의 신체적인 그런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고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인데 미국에서 한 얘기 갖고 저렇게 딴지를 걸어? 뭔 이슈인데? 이게 제가 아까 제가 그 내셔널 리뷰가 자세하게 다루다니까요. 안동댐 이슈. 제가 아까 좀 더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여기 다 얘기해요. When speaking at the National Press Club in Washington D.C. in 2025 이거 그냥 다 나와버렸어. 이제 이재명이 뭔 짓을 했는지 아니면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지 자세히 이제 미국 사람들 미국의 지식층 엘리트 보수 우파 엘리트층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예? 이게 크게 떠가지고 톱뉴스로. 예? We're talking about gang rape. 예? When speaking at the National Press Club in Washington D.C. in 2025, Tan said the following of the current South Korean president. We are talking about gang RAPE. RAPE가 뭔지 아시죠? X폭행. We're talking about murder against a 6th grade girl. 6학년 여자애한테 살인 저질렀다. 이 짜이밍이가. And because of this, he was, it's reported, put in juvenile detention. 소년범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컨빅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and graduate from junior high and high school.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다. That statement is protected speech under the U.S. Constitution. 이거는 National Review가 이거는 다운표 끝 닫았죠. 이거는 National Review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모스탄 대사가. 표현의 자유야 이건. 그 텐은 북한 전문가고 학자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대 졸업했고 리버티 대학교의 법대 총장이었고 이런 분이 괜히 이런 얘기 하겠느냐 이거예요. 7월에 탄 대사가 Tan argued that a prosecutor would have sufficient evidence to pursue a case against President Lee with respect to the alleged crimes.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월 인터뷰 때. 그리고 탄 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지금 증거가 많아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9월에 법정 케이스에서. 지금 탄 대사도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자기가 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이슈가 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예. 죽인 건 맞다. 못된 짓 한 건 맞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탄 대사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영상으로도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내셔널 리뷰까지도 이재명이가 과거에 이렇게 여자 상대로 몹쓸짓 했고 단체로 집단 X 폭행했고 살해까지 저질렀다. 6학년 여자애한테.
소년범 출신이고 뭐 중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 요거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언론도 아니고 내셔널 제가 그래서 이게 그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내셔널 리뷰는 다 읽어요, 여러분. 내셔널 리뷰는 미국에 있는 그 보수 쪽에 힘 있는 그 파워맨들은 다 봅니다. 워싱턴 타임스하고 에팍 타임스는 다 안 보더라도 요건 다 봐요. 예? 엘리트들이 미국에 있는 파워맨들이 우파 쪽에 영향력이 있는 기득권 파워맨들이 이거 본다니까. 사실 뭐 내셔널 리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이 윌리엄 버클리라고 그랬지만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 내셔널 리뷰가 그렇게 친트럼프 언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뭐 어떤 언론이 친트럼프였습니까? 팍스뉴스도 친트럼프 언론은 아니었어요. 팍스뉴스도 맨날 트럼프 가기 바빴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없이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예? 우파 언론 편 들어준 적 없어요. 제가 편 들어줬지, 원영석이 오베드 할 때. 전 세계 언론 통틀어 가지고 인도를 제가 아마 제일 처음 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언론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만세했던 언론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롭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2003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언젠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셔널 리뷰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득권이니까 아무래도 에스타블리시먼트고 이렇게 지식층 쪽에서는 많이 안 좋아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팍스 뉴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빌 오라일리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친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빌 오라일리 영향 받아가지고 정치 지식 쌓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점이 그거죠, 빌 오라일리한테 영향 받았다. 근데 오라일리도 얘는 그냥 장난이야 그랬어요. 예, 안 믿어줬다.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언론이 초반부터 브라이트바트가 있었죠. 근데 브라이트바트는 당시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쪽에서는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2003년에 알아봤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내셔널 리뷰가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지식층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뺑 돌고 내셔널 리뷰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문제 심각하다. 이거 미국 표현의 자유까지 얘네가 이재명이가 미국에 지금 그 First Amendment를 건들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 건들면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스탄 사건에는 미국 시민의 그런 표현의 자유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미국에 설명하고 방어하던 여왕구가 미국 투자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갑자기 경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몰랐다니까. 이재명이가 뭐 과거에 뭐 이런 스캔들이 있었는지, 예? 여자를 이렇게 뭐 여자 상대로 몹쓸짓하고 단체로 몹쓸짓하고 뭐 살해했다, 몰랐어요. 예. 근데 자꾸 이게 미국 언론이 이제 나오는 거야. 에팍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예? 이제는 내셔널 리뷰까지 나와가지고, 예?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학식이 있으시는 분들이 이제 보수 쪽에 다 이거 뭐야 이거 한국 대통령이 이런 인간이었어?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정부하고 의회, 투자사하고 기업, 언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뭐 이게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진짜 뉴스 보도하는 언론들 아닙니까? 워싱턴 타임스, 에팍 타임스, 내셔널 리뷰, 뉴욕 타와포, CNN 같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정부와 의회, 투자사와 기업, 언론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상대국한테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지금 상대국은 공교롭게도 한국,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정부한테 거대한 압력으로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의회, 투자사, 기업, 언론, 대통령까지. 대통령 오늘 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안 도와준다. 야, 나 이란전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한국이 안 도와준다더라, 한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잠깐 딴 얘기 하겠는데 하면서 넣은 거잖아요, 일부러. 그것도 마지막 문장으로. 그 이재명 보고 겁먹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이 각자 이유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같은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 너네.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장벽 만들지 말라, 너네. 미국 시민한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해라. 그리고 약속한 대미 투자 신속하게 이행해라. 지금 이렇게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할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압박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휘하는 하나의 그런 종합적인 정치 공세이고 개별 현안이 동시에 지금 폭발하면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압력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최종 정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것까지 해가지고 야 이란전에서도 너네 안 도와줬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지. 다 종합하고 야 생각해보니까 너네 이란전에서도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너네들 안 도와줬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받는 압박은 어차피 같습니다. 쿠팡 문제를 잘못 다루면 관세하고 통상보복 위험이 커지고요. 구글하고 메타 규제가 차별로 판단되면 미국 무역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스탄 사건 장교하면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 시민 보호를 둘러싼 외교 문제 이미 커져버렸고요. 지금 가는 곳마다 지뢰밭만 밟아요.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예? 제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만 건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미 투자가 늦어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겠죠. 여왕구의 갑작스러운 퇴장 바로 이 중대한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재명도 이제 뭔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지지율도 솔직히 제일 잘 나오는데도 막 40몇 %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데드크로스 지났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왕구 잘린 것. 한 명의 고위 공무원이 물러난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방어선에 완전한 지금 균열이 생겼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각각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별개 국내 문제다. 별개야.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어.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쿠팡 우리 맨날 때릴게. 모스탄도 우리 때릴게. 구글 메타 우리 때릴게. 오상 공군기지도 우리 때릴게. 군 작전권이나 빨리 줘. 이란전 우리 안 도와줄게. 근데 우리 공정하게 나가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다 이거 그냥 우린 이게 공정한 거야. 예. 쿠팡은 개인 정보 문제죠. 빅테크 규제는 공정 경쟁 문제입니다. 스타벅스는 역사 인식 문제죠. 모스타는 명예훼손 형사 사건입니다. 하지만 외교는 법률, 서류 칸막이처럼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 법률, 서류 칸막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슈는 미국이 이 사건들을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하고 미국 시민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 완전히 이거 지금 가는 곳마다 다 안티 미국이네. 지금 적국이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적국이 됐다고? 지금 보세요. 북한이 오히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하고는 우리 그냥 한미연합훈련 이놈들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하느니 안 해줄게. 김정은하고 나는 친해. 하지만 이재명은 안 도와주더라. 이란전에서. 이재명을 까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낫다. 이재명 보느니 김정은이 낫다. 이거 아닙니까? 딱 까놓고. 유감이라고 표명했잖아요. 이재명한테는.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 공식 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미국 무역 대표부를 통한 그런 통상 압박, 벤스 부통령에 직접 이렇게 문제 제기했죠. 벤스 부통령이. 미국 언론들이 지금 모스탄 사건 연일 이렇게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미 협상 사령탑 돌연 경질까지 이렇게 겹친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보든 이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이재명 정부 내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국내 정치하고 국내법 문제라고만 주장하면서 미국 경고를 끝까지 무시할 거냐? 나는 그래도 끝까지 무시한다. 이게 나는 공정한 거다. 이게 우리가 공정한 거다. 한국이 그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건 작은 마찰이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가치 동맹 신뢰가 지금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에요. 적대 세력입니다. 이 정도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시대는 곧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